목이 없어도 이미 목기의 유연함이나 성장성이 이미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젊은 놈이 금대운을 쓰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삭감이에요. 삭감. 기운적인 삭감. 그죠? 젊은 놈이 벌써 가을 바람을 갖다 쐬고 있다는 것은 목기의 목 운동을 그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지적인 표현으로는 금대운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수대운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는데 목과 유비. 같은 목을 쓰거나 화가 되거나 수를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젊은 날이 비교적 순탄하게 성장성을 가지고 근데 돈 벌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게 재냐 관이냐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목이 어디에 딱 심겨졌는데 봄바람 부는 게 좋아요? 가을바람부터 맞는 게 좋아요? 그렇게 봄바람 부는 게 좋으니 이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소년의 굴신성이 발생해 있는 목의 기운을 이미 고유로 신체상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정, 여기 장정이잖아요. 장정,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심장에 더운 기운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깨가 턱 벌어져가지고 지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나이에 이랬을 때 이걸 이병장정할 때 정자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어요. 청년에 20살 넘은 청년들 다 혈기왕장해요. 혈기왕장하잖아요. 다 정대운을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정대운. 그 다음에 40 초반에는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세상을 아름답게 별로 안 보고 실리를 취하기 시작하고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을 자꾸 쫓아서 자꾸 타협하고 자기 몸을 굽히는 기운이 발생하는 게 금의 기운이 발생하죠. 그죠? 몸은 어떻게 해요? 더운 기운을 한번 써버렸기 때문에 굳고 딱딱함이 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틀려요? 천재만은 맞는데 분명히 전부 다 정말 이렇게. 그 다음에 걔는 뭐예요? 다시 어린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게 다시 응축하고 속내를 안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좀 더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그 수운동의 영향을 신체상의 어떤 리듬에서 이미 을정신의 대운을 타고 가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의 간지적인 대운이 여기 어떻게 해요? 서로 상보적, 서로 상생에 의해서 보조가 잘 되고 있다면 그 목적이 한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젊은 친구들은 목기가 이미 많이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라 청운. 푸르름의 기운이 몸이 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기가 많이 부여된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밟아 나가는 요소, 남녀이기 때문에 밟아 나가야만 되는 요소. 그 다음에 연월일시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의 소프트를 이렇게 좀 열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팔자를 봐드릴까요? 인생을 봐드릴게요. 인생을 봐주려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 남녀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된다. 그럼 인생을 봐줘야 그 사람이 선생으로서 오래도록 따르게 되는 것이고 팔자만 봐주면 영원히 쟁이다. 영원히 쟁이. 내가 하는 일이 난 쟁이로 갈 거냐 내가 상담자로서 좋은 선생이 될 거냐 여러분이 포지션을 정해라는 거예요. 쟁이가 떼서 안다라는 어떤 학문적 어떤 과정도 필요하지만 먼저 사람부터 보라 이거예요. 사람부터. 사람이 겪어야 되는 보편적인 삶의 틀이 있다. 그 틀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이걸 잘 보면 여러분이 꼭 물론 간지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겠지만 간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20대 손님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미치겠네요. 근데 그때는 돈을 몰라놓으니까 그냥 하루에 나가면 돈이 생기니까 저녁마다 친구들 술 사주고 그냥 그때는 카드도 없었어요. 카드도 없었고 전표를 끊어요. 전표. 룸사롱 그 당시도 룸사롱 가면 전표 끊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금하러 오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도대체 무슨 힘으로 봤냐 이거예요. 무슨 힘으로 봤냐. 이게 뭐냐면 운명 쪽에 뿌려진 어떤 큰 에너지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이나 작용이 왔구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보면은
뭐 어이없는 거예요, 사실은. 뒷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람을 반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어느 정도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치중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 터득을 갖다 쭉 하는데 신경 써보시고,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있어서 누구 할 것 없이 자기한테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생이거든요. 근데 전 제일 좋은 선생이 뭐냐? 자연이다, 자연. 자연이. 이렇게 금과 목이 둘이 아니요. 금과 목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을경의 작용만 이렇게 알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을이 와서 봄을 껴안으니 뭐냐면 그건 결실수렴하여 금의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목기가 터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깨져버리고, 그죠? 껍질이 깨져버리고 목기가 솟아 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몸이 아니라 운동이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다. 그래서 물이 밑에 놀고 불이 위에 놀면 금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불이 밑에 놀고 물이 위에 있으면은 목기가 발생해서 결국은 금목은 펼쳐졌다가 들어오는 방향 차이에 있는 거지 그 자체가 금덩어리 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 대자연에 그렇게 다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뭐에 빠져서? 글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잔재주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 드리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떤 큰 틀로, 생각의 틀로 한번 이 소재를 삼거나 어떤 방향을 삼거나 할 만한 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더 하려면 또 테마가 더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대강 이 정도로 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을 그냥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해서 마감하기로 하죠.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좀 의심나는 부분이든 그게 방법론이 됐든 이론이 됐든 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한 질문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거기 질문 몇 개 받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은팔통이 훨씬 자기의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은팔통이 이제 음의 기운을 많이 얻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실속 있는 어떤, 그렇죠. 이 양팔통은 이제 특히 이제 간지에서 연, 월, 일시 이렇게 있으면 연이나 일에 있는 기운이 보통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서, 물론 월도 당연히 작용을 하겠지만 연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환경이고, 그 다음에 월하고 시하고는 조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환경이나 조건이랑 거의 비슷한데 고정성에 많이 관여하는 것은 월하고 시라고 보면 되고, 또 변화인자에 많이 관여하는 것을 연하고 일로 봤을 때 대체로 양간양지, 즉 연과 일이 양간양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고, 이게 이제 분리적 입장에서의 사주해석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거기다 도표는 있습니다. 거기 11페이지 보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온 어떤 명리해석의 어떤 입장이 이 연월일시가 있으면은 여기에 일간이죠, 그죠? 일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 입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놔가지고 나하고 무엇하고 이렇게 오행적으로 생극, 그 다음에 육친 이런 걸 쪼개서 하는데, 요런 어떤 입장의 이해만이 아니라 옆에 보면은 간지 자체를 그대로 그냥 분리해놨죠, 그죠? 분리를 해두고 이게 뭐냐면 한 어떤 개체에 어떤 영향을 줘서
결국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든다고 본다면, 일주만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월에 있는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보편적인 기운을 작용한 다음에 결과가 이끌어내진다고 보는 어떤 이런 입장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간양지 또 뭐 양팔통 이런 팔자들은 분리된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남자라면 잘 짝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짝짓지 못하는 인자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살면서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왜냐하면 짝지워지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연이나 일에 있는 경우에 이제 이 말 바로 하면 됩니다. 할 거 다 해봤구만. 왜? 짝지워지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음에 속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음운동이 더 강화된 어떤 환경이라든지 직업적 특성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데, 그 음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부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성의 역동성은 떨어져 보여도 어떤 형태로든 음의 보상, 처덕, 여자덕, 그 다음에 하다못해 엄마덕이라도 더 보는 식의 환경이 이미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생기는 어떤 마찰적인 갈등, 고충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상담 속에는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전제를 해두고, 양간양지 이러면 그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봤다. 네,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뭐예요? 여자들이 뭐예요? 연내 음간음지, 일의 음간음지는 뭐예요? 짝짓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잘 만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사는 것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고단함, 인간관계로 인한 희생 이런 것이 많았다. 이걸 전제로 해두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잘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사주 해석법의 그 논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공망. 공망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행은 이때, 기능은 없다. 여러분들, 기능은 없다. 또, 기능을 채워도 용도를 다 하지 못한다. 용도를 다 못한다.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행적 요소가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 음양적으로 이제 소속되는 것이 있으니까 짝짓고 짝짓지 못하는 건 그대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체상에서 건강, 장부의 어떤 활동성 이런 걸 따질 때는 그대로 오행적인 요소를 인정해 주되, 무엇을요? 기능, 그 육친적 기능은 없다. 또는 그 억지로 그것을 메워야 넣더라도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제일 뭐 해석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죠. 질문 자꾸 하세요. 이게 아까운 시간에. 예. 팔통이 아니라 예. 사주에 금수 기운 같이 음의 기운이 이렇게 많이 부과되고 양의 기운이 약할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양의 운이 왔을 때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양의 운이면 좀 숨겨져 있던 뭐 양의 기운이 발산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발산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리가 된 어떤 입장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크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팔자의 그 음의 요소, 물론 그 음양의 자체 간지의 음양 요소도 있을 것이고, 오행적인 그 구성이 금수가 좀 더 무리지어 있어서 음의 요소가 많은가. 그 다음에 운에서 만나는 것은 물론 이 자체에도 영향을 줘서 그 간지의 그 변화 과정이 발생하지만, 본인한테 작용하는 건 또 뭐냐면 불편함이 끼어든다. 짝짓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은, 어디 첩경에 나오는지, 그게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공전자전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어떤 명조는, 자전적인 작용. 그 다음에 대우는 공전이다, 이렇게 봐서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직업 환경, 활동 환경, 이건 요 팔자 자체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운이라는 것은 시운에 의한 환경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운에 의한 환경 변화다. 그러니까 시운에 의해서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짝짓지 못하는 걸로 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특성을 그대로 팔자 안에 있는 것을 유지하더라도 운이 어떻게 가니까 짝짓지 못하는 운으로 가니까 피곤하게, 불편하게, 힘들게, 애쓰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게 팔자에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다 읽어주면 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표 아니면 꼬표, 길 아니면 흉, 이런 데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자가 복잡하다. 그럼 복잡하다 그대로 봐주세요.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네, 복잡합니다. 팔자가 단순하다라면 그 사람 단순한 거예요. 사는 패턴이.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전제를 알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형식을 그대로 읽어주는 어떤 측면에서 팔자 해석을 그대로 해나가라는 거죠. 근데 복잡한 것을 뭐냐면은 길이냐 흉이냐 이쪽으로 그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복잡하면 복잡한 거다. 그걸 그대로 읽어주면 그대로 본인이 맞아, 자기 복잡하다.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복잡했던 사람이 예. 시묘 운을 만나거나 시의 묘의 글자가 있을 때 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센가요? 아니면 거기에 더 그냥 침몰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이제 심요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또 적용적인 이해인데, 심요는 당연히 시의 진술 충미가 있는 것이고, 일주가 그죠. 12운성상으로 묘에 해당해 있는 심요격이라고 해서 격용에서 따로 분류하는 건데, 이게 축이냐, 진이냐, 미냐, 수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묘를 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의 행동 환경이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활동 환경을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묘지라는 건 덮여서 자기의 활동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 이게 축이라고 하면 어디로 자빠지는 거예요? 축이 밝은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자빠져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활동 환경이 뭐냐면 도심이 아니라 외곽, 그 다음에 세속이 아니라 산중, 이런 식으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이라면 지하잖아요, 지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심요에 이루어진 형태도 다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해두고, 어쨌든 활동 환경은 뭐냐면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생명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유지되는 거죠. 당연히 유지되는 거죠. 심요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체처럼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 환경이 번잡스럽지 않게 짜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오행적 편죽성이 심해서 건강이라든지 만성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든지. 양의 기운이 많았던 사람이 그런 묘에 빠지면 그쪽의 계통의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어제도 제가 밤 10시까지 수업하면서 그런 질문이 제일 곤란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심욕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 우리가 격용으로 취해오지만, 제가 이제 분류하는 분류법들에는 뭐냐면, 축 심욕격, 진 심욕격, 이걸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이 신을 보아 편관격을 이루는 거하고 을목이 유를 보아 편관격 이루는 걸 다 다른 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투출에 의한 것도 필요하지만 인신사회니까. 이걸 다 다르게 본다니까요. 이거 이제 여러분 수업 한번 아시잖아요. 이거 누가 더, 이게 금융이다. 금융이다면 이게 누가 더 뭐냐면 큰 돈 다루는 데 가서 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반이니까 가능한 거지. 심효가 떨어지는 자리도 진술충미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어쨌든 심효격으로 어떤 이쪽에서 잡은 스냅에다가 지중해가 심효인데요. 뭐 연애 편제가 있고 일제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부산에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수업 끝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신을 평관을 봐서 있는 모양하고 을이 유를 봐서 하는 평관의 모양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큰 차이가 발생해요. 이게. 근데 단순하게 심효격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동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해 드릴 수 있지만 축진, 미술, 떨어지는 자리에 따라서 사는 어떤 형식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시에 있다고 해서는 이 진술충에 걸렸다는 것은 뭐냐면 화계든 천살이든 반환이든 이게 신살에 걸려드는데 그 신살에 걸려드는 것에서 무슨 그렇게 천살 심효격이냐. 천살 심효는 뭐예요? 하늘과 대적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종교인이 되거나 도닦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려고 하면 그러한 그 간섭자들에 의한 속성을 잘 분류해 놔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어쨌든 간단하게 묶어서 자꾸 접근해 버리려고 하니까 모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다르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괜히 들어가지고 복잡해졌다 가지 마시고 항상 뭐냐면 간섭자예요. 그러니까 그 간섭자에 의한 왜곡이 여러분이 한번 책에 봐보세요. 보면은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